4회차 다음 주에 하고 일주일 쉬고 이제 두 번 나눠서 한 번은 이론 마무리하고 한 번은 백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까지 민법을 한 두 번 정도는 돌려 놓으셔야 돼요. 민법을 5, 6월 달 인강을 돌리든 돌릴 수 있어요. 강의 개수가 48, 32, 32개예요. 한 4, 50분짜리로. 그러면 하루에 한 5개씩 들으면 두 번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기본서나 요약된 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돌리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1회차부터 4회차까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지문을 보시거나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한 두 번 정도 돌리시고 10월 달에 두 번 이론 마무리 한번 하고 백선 마무리 하면 정리 다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론 마무리 자료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10번 딱 읽는 거야. 10번 읽어요. 이렇게 옆에 놓고 밥 먹을 때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계속 한 10번 읽으면 이 뇌리 딱 박혀요. 그럼 시험장 가면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냥 불식간에 골라야 돼요. 시험장 가서. 네? 맞는 지문, 그쵸? 맞는 지문도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예, 다 한번 꼼꼼하게 읽는 거야. 아, 이게 그래서 옳은 거고, 이게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 회차 복습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어떻게 됐든, 다음 주 끝나게 나면 그 다음 주 쉬니까 한 2주 텀이 있잖아요. 민법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2번 정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프린트 가지고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다른 거 다 패킹해 놓고 그것만 가지고 10번 쫙. 밥 먹을 때 보고 화장실 가서 보고 네? 잠자기 전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네. 외워야 될 거 손가락으로 이거 외우고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 이렇게. 그럼 시험장 가서 합격합니다.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10월 달을 어떻게 보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때가. 14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귀책 사유로 불능. 이거 제가 말 예를 들었죠. 말을 팔았는데 그 말이 매수인이 죽였어.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X. 2번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원상회복 의무 내용 중에 금전 반환해야 되죠. 그냥 금전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랬어요.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3번은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실권약관. 실권약관이 두 개가 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여기 있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근데 이 두 가지 실권약관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중도금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자동 해제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잔금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자동 해제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된다. 즉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약정기일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에? 3번 틀렸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실권약관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실권약관을 구별하시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번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거절이라 하죠.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일단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행 거절 의사가 여기처럼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X.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라는 말이 나오면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5번은 이행 불능과 관련해서 예컨대 갓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토지 매매를 했는데 요게 가압류되어 있어요.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으면 갑은 등기를 못 넘겨주죠. 그렇죠? 근데 요것만으로 못 넘겨주는 건 아니죠. 왜? 갑이 돈이 있어서 돈을 갚으면 가압류 해제하고 등기 넘겨줄 수 있죠.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행불능이 되려면 뭐도 있어야 된댔어요. 갑의 무자력. 여기까지 와야 이행불능이라 그랬어요.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무자력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그랬지, 없다. 옳은 질문이죠? 가압류 플러스 뭐까지 눈에 보여야 돼요? 무자력. 이거까지 보여야 이행불능이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15번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 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갑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이때 둘 다 담보물권이고 누가 경매를 넣든 둘 다 소멸하죠. 누가 경매를 넣든 둘 다 소멸하고 순위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1번 부동산이 멸실됐다.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소유권도 사라지는 마당에 저당권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죠. 물론 가치 변형물이 남으면 물상 대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2번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요. 갚으면 이거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단 말소가 돼야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가 안 되고 있으면 얘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갑이 이렇게 돈을 갚으면 을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3번 병의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죠. 우리민법상 저당권은 순위가 하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요게 거기에 해당되죠. 1번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병이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4번 갑이 병을 상속했다. 이렇게 상속이 일어났다. 그럼 소유권을 갖고 있던 놈이 저당권 상속받았죠. 그럼 저당권과 소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죠. 이럴 때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다. 혼동해서 소멸한다.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자,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원래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야 되지만 예외가 있었죠.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을이 채권자였었는데 얘는 소유권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채무자의 지위도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니까 채권 채무가 소멸을 하고 따라서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5번이 틀렸지. 그렇죠? 16번 을은 간명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 완성을 이뤄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1번 을이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하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지요?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에 대한 청구권 이걸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 이 정은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승계받는 게 아니니까 정은 갑에 대해서 을의 시완성을 이유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죠. 만약에 직접 청구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 없이도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은 갑이 병에게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3번이고요. 4번은 을이 취득 시효기간 만료로 이전 등기를 취득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얘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문제는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했을 때 이때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게 4번이죠.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해야 되죠. 4번 X.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을의 시효완성을 알면서도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가 되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갑과세에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와는 달리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된다 그랬어요. 뭐는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수용이 되었을 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취득시가 완성되고 갑이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수용이 되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17번 지상권. 일단 1번 지상권은 존속기한이 최단 있죠.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거 되죠. 얼마까지 돼요? 영구무한 된다 그랬어요. 최장기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 된다. 자, 2번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있지요. 건물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단 지상물 양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도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도 포함될 뿐이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2번 X.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단 지상물 양도 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X. 3번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존속기간 내에 토지 임대할 수 있죠. 두 가지. 설정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금지 특약도 무효고. 그럼 묶어서 설령 이걸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설정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양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4번은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지상물 수거 의무가 있죠. 이때 설정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어쨌든 수거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다. 5번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유상지상권인데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지체하면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첫째, 연속 2년일 필요가 없다. 통산 2년이어도 된다. 또 하나,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아니라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러면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법정 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를 줄지는 지상권 성립 후에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기 전에는 치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치료 결정되는 치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료가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소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치료가 일단 결정이 되면 치료 연체를 따질 때, 지상권자의 치료 연체를 따질 때 결정 후 2년 연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결정 전 후 2년 연체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자 그랬죠? 예? 결정 전에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되면 소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2년 치료 연체를 따질 때 결정 후 2년 연체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정 전 후 2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2번이 답이고요. 18번 2014년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에 병에게 직접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전에 갑은 친구 을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하고 등기는 을 명의로 해두기로 약정했다. 무슨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적 명의신탁. 갑이 병과 부동산을 매매를 하되 친구가 명의상 약정을 맺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는 이렇게 넘겨주기로. 자, 이 그림이 그려지면 게임은 끝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명의신탁이지만 파악이 끝나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매매는 유효.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1.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물은 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소멸했다. 아니에요.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갑은 여전히 갑에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건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의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2번,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 이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무조건 다 틀린 거다. 그렇습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효인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죽죽 그짝.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갑이 을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건 불법 원인급여다. 즉 반사의 질성이다.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반한 법률이라는 강행규정 위반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4번 갑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권 행사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답이죠. 왜? 갑이 을에게 준 게 없어요. 갑이 을에게 뭘 줬어요?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가능해요. 을이 팔아먹어요.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누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에요. 그런데 손해는 없어요. 얘는. 왜? 돈 갖고 있거든요. 얘는 소유권을 되찾아올 때까지 대금 반환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정에게 을이 팔아먹었을 때 궁극적으로 손해가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니까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이렇게 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직접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있다. 이때는 있다. 왜? 을이 정한테 팔아먹고 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갑이 병한테 준 대금은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연히 병에 대해서는 못해요. 왜? 얘는 항변권 행사해요. 뭐 계약이 유효인데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냐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렇죠? 5번 여기 나왔네. 을이 토지를 정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준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이 이게 아닌 경우에 을이든 병이든 갑이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을이 팔아먹었을 때 갑은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5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여러 번 봤지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에서 문제되면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틀렸죠.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거 이거 단독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이런 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번 X. 2번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인 경우에 추인 안 된다 그랬어요.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139조 무효행위에 추인은 안 됩니다.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3번 궁박은 정신적 심적 궁박을 포함하고 두 번째 무경험은 사회생활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랬죠. 특정 생활 영역에서 이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틀렸죠. 궁박은 정신적 심적 궁박을 포함한다 그랬고요. 5번 폭리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이행기가 아니라 행위 당시. 옳은 거 3번. 20번에 1번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도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종성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원칙은 안 돼요. 2번 보세요. 갑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채권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갚아요. 소멸하죠. 무효등기죠. 근데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말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을이 병을 불러서 야, 나 갑한테 1억 받을 게 있어. 근데 돈이 급하니까 7천에 너한테 팔을게. 변제기가 언젠데 한 달. 오 그래?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7천에 샀다가 한 달 뒤에 얼마로 회수할 수 있어? 1억. 야 30%. 괜찮네. 30%도 더 되는구나. 샀어 얘가. 사고 이걸 부기등기로 넘겨받았어요. 병 저당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왜?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속은 거예요 병은. 그게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이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격려했다 하더라도 얘는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의 저당권 등기다.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 3번은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가치 변형물이 남으면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물상대위 하려면 압류하고 추심 명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제3자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괜찮다. 3번, 4번. 보통 저당권자는요. 채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양도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특히 저당권만 분리양도, 이것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돼요. 이것만 분리양도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겠죠?
채권만 불리양도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돼. 안 되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불리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양수한 사람은 채권만 양수한 거죠? 채권만 양수했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 채권만 팔아먹었다면 채권 양도와 함께 이전되지 아니한 이 저당권은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채권 팔아먹어서 얘는 더 이상 채권이 없죠. 없으니까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 얘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채권을 양수한 거고요. 채권 양도에 수반하지 않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여기 판례입니다. 4번이에요. 5번은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 탱커는 부합물이죠. 주유기는 종물이죠.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묻지 않고. 2번이 틀렸고요. 22번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묶어라 그랬는데 기억은 교차 청약이죠. 계약 성립합니다. 모두 도달했으니까. 니은은 갑이 시계를 10만 원에 당장 현찰로 받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는데 을이 이틀 후에 대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변경을 가했죠. 을이 이틀 후에 대금을 주겠다. 이게 새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하였으나 을이 승낙을 한 후 사망을 했어. 그런데 표시는 갑에게 도달했어. 계약 성립하죠.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러면 갑은 죽은 사람하고 계약이 성립한 거냐고? 아니죠. 을의 상속인과의 사이 계약이 성립한 거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 성립. 리을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했어.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 그랬더니 옆에서 병이 그러자 그랬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주관적 불합치. 예. 이 리을이 한 7년 전인가 우리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 리을이. 제가 답을 못 골랐어요. 몇 번을 봤는데도 안 보여. 그럴 수 있죠?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옆에 다른 민법 하는 분이 아니 그 병이 승낙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병이야. 네, 눈에 한번 뭐가 씌이면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저도 그때 참 무슨 적이 있는데 근데 참 한번 사람이 눈에 씌이니까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하는데 또 안 보여요. 해설 강의하는데 분명히 그 전에 아 맞아 이거 안 되지 병이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까먹고 해설 강의할 때 또 막혔어. 아 이거 계약 성립하는 건데 잘못됐다고 제가 막 우기다가 말고 어떤 분이 그 병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그랬지.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의 기억력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냥 절절히 느꼈어요. 아주. 계약 성립하는 거 기억 디귿 2개. 예. 정한이 쟤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여러분도 뭐 똑같은. 근데 실전에서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되죠. 예. 자, 22번 동시 이행관계. 1번에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만 넘겨주면 안 되죠. 근저당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가 될 것이고요. 2번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그랬고요. 3번 매수인이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되는 것은 매수인의 부가세, 양도세 플러스 대금 지급 의무. 이게 동시행관계라 그랬습니다. 4번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말소 등기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 회복 의무 다 뭐다? 동시 이행 관계다. 답은 4번. 23번 착오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서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해서 객관적으로 현저하다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다 개소리예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왜?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탕 발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번 X. 2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 착오가 아니다. 근데 두 가지.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 안 됐다 하더라도 유발된 경우하고 그게 두 번째 거죠. 유발되었다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착오한 거.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라고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게 아니라면 목적물이 설령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로 착오했다 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소유자 착오. 중요분의 착오 아니라는 거. 착오 대상은 현재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된다. 특히 동기 착오 같은 거. 장차 개발이 될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에 빠져. 계약을 했어. 근데 표시가 됐어. 착오되죠. 장차 개발이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도 뭐가 된다?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전형적인 거 시가착오, 면적착오. 자, 여기 세 개가 나왔어요. 5번에 시가착오, 면적착오. 3번에 소유자착오. 또 있죠.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또 하나.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차고 하고 보증을 선 경우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죠. 또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차고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차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소유자 착오,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에다가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네 개 추가.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틀린 것 1번. 24번.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다. 자, 24번에 1번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뭐 강제란 말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서 목적물이 유예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 경우에는 요 경매 절차의 매 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설령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압류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압류 후에 성립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이자는 최고에게 산입한 걸로 보죠.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전부 담보되죠.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확정과 관련된 거. 자신이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그랬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 시에, 그러니까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라고 해야죠. 4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저당권회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권법 규정이지만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드린 것은 3번. 25번 갑은 을과 계약을 하고 돈은 병에게 주기로 그리고 병은 수익의사를 표시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 그리고 수익의사를 표시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매계약이 무효야. 이게 무효야. 그러면 이게 무효라면 설령 병이 대금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이게 무효임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절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2번 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을이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갑이 아직 소유권을 안 넘겨줬어요. 여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3번 갑이 약정에 따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 부당이득 생기죠.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은 누구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따라서 을은 토지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병이 아니라 갑에게. 4번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기를 미리 유보했다. 원래요. 얘가 수익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둘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게 두 가지. 얘가 동의한 경우. 또 하나가 둘이 미리 얘가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요놈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고 특약을 한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두 가지. 제3자가 동의한 경우하고 갑과 을이 미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병의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도 틀렸네요. 5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했다. 자, 취소했어요. 이게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즉 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못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뤄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놈은 그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따라서 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여기에 답이죠. 자, 26번 주의토지토행권 1. 명의신탁자나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게는 주의토지토행권 따위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2번 주의토지토행권자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통로개설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또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단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래도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되고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 유상통행권.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이죠. 장래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폭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장차 비행기 수리소로 쓰려고 그래. 그래서 폭을 이만큼을 미리 확대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장차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범위와 폭을 정하진 않습니다. 3번. 자, 통행권자는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방해물 철거까지 해야 되죠. 통행지 소유자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통행권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다리 걸고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소극적 인용 의무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했어. 그럴 때는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방해물을 스스로 설치했을 때는 그런 예외는 있지만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4번, 5번에 있네.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터잡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따위를 설치했을 때는 통행권자가 아니라 누가? 통행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설치한 놈이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놈이 왜 통행지 소유자 억울하잖아요. 자기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뚜껑 열리는데 철거까지 해야 되니까 열받죠? 아니에요. 보상받잖아요. 보상받잖아.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만 안 되고 방해물 설치했으면 지가 철거해 줘야죠. 이것도 안 하면서 보상받을 생각하면 그 도둑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통행권자가 아니라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억울해. 5번이 답입니다. 27번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묶은 것을 골라라. 자,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게 있었어요. 우리가 반사의 질서 하는 거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었는지. 주지 나오는 거. 그렇죠? 주지직을 사는 건 반사의 질서이지만 그걸 알면서 임명하는 거. 이건 반사의 질서이 아니에요. 비자금을 줘서 하는 건 반사의 질서이지만 이걸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거. 이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라 했어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했는데 나중에 범죄인으로 취득한 걸 알았어. 달라고 했어. 이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라 그랬고요. 부정행위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면서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제한이 붙인 거. 이런 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라 했어요. 거기에 세금, 양도세 회피 이런 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 허위의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의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거. 이런 거 다 반사의 질서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기억나죠? 니은 양도세 회피 목적. 디귿 처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리을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아니죠. 니은 디귿 있는 거 빼 일단. 3번 5번 4번. 그럼 둘 중에 하나야. 1 아니면 2번이죠. 근데 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거라 그랬어요. 미음 보니까 어느 당사자가 증언이 필요함을 기회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 반사의 질서이죠. 자, 미음 반사의 질서이. 그럼 기억만 보면 돼. 행정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취하는 조건으로 돈 받는 거. 이거 반사의 질서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다 묶어라 그러면 기억, 미음 두 개. 근데 문제가 모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모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출제할 때, 이 산공단 다 기출 문제들인데, 출제할 때 약간 조금 정밀하지 못하게 출제한 거예요. 2번도 답이 돼요. 2번도 반사의 질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세야 정확한데, 모두자가 빠져 있어요. 그렇게 내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답은 1번. 됐지요? 그렇게 걸으시면 돼요. 자, 27번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도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